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. 오늘은 언론, 기자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해보겠습니다. 기자가 참 제대로 하면은 이 사회와 국가의 사회 분위기에도 너무나 좋은 일을 하는 게 기자인데, 잘못하면은 기자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고, 그냥 사람들, 특히 사람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칼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. 잘못하면 사람 잡는 거죠. 생사람 잡는 겁니다.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기자는 특종도 중요하지만 특종 못지않게 오보를 하면 안 되거든요. 특종은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회나 국가에 기여도 하고 좋은데, 이 오보는 특히 기업에 대해서 오보하면 완전히 기업 망하게 하는 거고요.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면 칼로 등 뒤를 찌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옛날에 우리 그 유명한 탤런트 최진실 씨 왜 죽었습니까? 언론에서 이자놀이 한다고, 돈놀이 한다고 공격했지 않습니까? 그게 아니었는데, 예? 그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하는 거 보십시오. 이 사람 잡는 게 어떤 데는 기자입니다. 참 무서운 게 방송이고 신문입니다. 오늘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,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상호 기자가 이상호 기자 너무 조심해야 된다. 예. 이 특종도 하지만은 오보가 너무 많거든. 예.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월호 사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2014년 4월 16일이죠. 이제 또 얼마 되면 또 한두 달 되면 또 4월이 옵니다.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. 4월 16일 날 선체가 빠져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고, 유가족은 막 거기에 현장에서 자면서 하루하루 너무 애를 태우고 있었죠. 이미 아이들은 배는 빠져서 어쩔 수가 없지만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건져야겠다. 또 다 학생들이었잖아요. 단원고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 그 선체 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, 그게 잠수사들도 들어가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이상호 기자가 그 취재를 또 열심히 거기 하고 있었는데, 그 얘기를 해서 다이빙 벨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, 다이빙 벨이라는 게 이제 그 선체 접근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. 쑥 물에 이제 들어가게 기구를 만드는 거죠. 많이 기대라고 믿었습니다. 어떤 면에서 보도가 막 되기 시작하니까 해양수산부나 전문기관에서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상호 기자나 그 업체를 더 믿은 거죠. 그 다이빙벨이 시도를 했습니다. 효과가 있었습니까? 전혀 효과가 없었죠. 예. 그 유족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습니까? 그래가지고, 그런데 그 다이빙벨 그 스토리를 또 다큐멘터리로, 영화로 만들어서,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또 영화 상영까지 했습니다.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걸 또 틀게까지 했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예. 참 기가 찹니다.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요한 사건, 김광석 씨 가객, 예? 대한민국에 우리가 전부 다 좋아했던 김광석 가수, 그 딸이 서연양이었죠. 부인은 신혜순 씨였고요. 기억나실 겁니다. 이건 얼마 되지 않아서 2017년 9월 추석을 막 넘긴 무렵, 그 전후를 해가지고 아마 JTBC부터 해서 종편을 위주로 해서 공중파까지, 신문까지 아주 그냥 김광석 씨와 그 딸 서연양에 대한 기사가 막 싸그리 다 덮을 때입니다. 그래서 사건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.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날 갑자기 돌연사 했는데, 거기에
지적 발달 장애 학생이었거든요. 용인에 살았죠. 나이는 16, 17살 됐고. 근데 이상호 기자가 그 김광석 씨와 특히 그 서현양이 죽은 그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예순 씨 엄마죠, 어머니. 이 얘기를 다루면서 마치 서예순 씨가 최소한 그 유기치사로 나중에 판정이 났는데 유기치사 시켰거나 아니면은 더 험한 일에 개입하지 않았나. 거슬러 올라가서 1996년 벌써 23년 전 일인데요. 홍대 앞 신촌에서 신촌 홍대 앞 쪽에서 그 집에서 김광석 씨가 새벽에 자살했지 않습니까? 자살한 걸로 경찰도 이미 부검 의사들까지 다 결론을 지었는데 이것도 좀 타살 의혹이 있다 해서 이상호 기사가 계속 제기를 하고 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김광석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또 영화를 만들어서 타살 혐의가 아주 짙고 그 핵심에 서예순 씨가 있다. 김광석 씨가 죽은 다음에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, 그 유명한 이등병에게 보내는 편지, 지금도 뮤지컬로 히트하고 있는 그날들,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 저작권을 서예순 씨가 독점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가 그냥 그대로 지 혼자 그걸 뺏어 가려고 이 서현양에 대해서도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닌가. 2007년 12월 23일 날 갑자기 돌연사했는데 이걸 제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신혜순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.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. 예전에 최진실 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유명한 탤런트. 자살했죠. 최진실 양이 왜 자살했습니까? 이게 그 유명한 탤런트를 그 혼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챙겨가던 그 유명한 탤런트를 돈놀이 한다고. 고리 대검업자라고. 이렇게 만들어서 언론이 자살한 거 아닙니까? 이게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? 그나마 서예순 씨는 좀 저희가 보기에도 당찬여인 같아요.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의심했습니다. 거의 언론에서 서예순이 악녀다. 서연이에게도 그런 것 같고 김광석 씨에 대해도 이상하다. 또 남자도 있다. 동거남도 있다. 이렇게 아주 옐로우 페이퍼처럼 황색 저널리즘으로 가면서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. 대부분의 언론이 또 다 그대로 따라갔습니다. 거기에 살아남은 게 참 다행이죠. 이상호 기자는 계속해서 신혜순 씨에 대해서 스토커죠. 그 집 앞에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 그 집에 끝없이 추적하고 그 가족들을 미행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하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잡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거죠. 그런데 서현양에 대한 것도 결론이 났습니다.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. 용인 경찰서에서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서현양은 2007년 12월 23일 날 돌연사했는데 사인은 폐렴이었다. 그리고 부검을 했다. 부검 결과를 봐도 그건 폐렴이 확실하다. 의사가 또 다 만났습니다.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? 의사의 판단도 폐렴으로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. 예.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악녀로 생각했던 신혜순 씨는 용인에서 애를 왕복 40km가 되는 지적 발달 장애 하니까요. 특수학교에 매일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왔다 한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그리고 거기 있는 교사들도 이 어머니가 지적 발달 장애 아이들은
IQ가 한 70 이하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이걸 제대로 여자라도 닦거나 이걸 잘 못하잖아요. 금방 더러워지니까요. 예. 근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는 게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.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그래서 신혜순 씨가 살아났던 거죠. 예. 아니면 처참하게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봐야죠. 그래서 그 보도되던 2017년 9월 이후에 11월에 신혜순 씨가 그 이상호 기자와 그 김광석 씨의 형에 대해서, 그 광복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, 무고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해서 경찰,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. 또 얼마나 괘씸했으면 민사를 또 걸어서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3억 손해배상, 그 김광복 씨에 대해서 2억 손해배상, 그리고 이상호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 뉴스 회사에 대해서 또 1억을 청구했습니다. 이것도 지금 민사로 진행 중입니다. 참, 이 기사 하나 잘못 쓰면요, 정말 오보하면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. 물론 이상호 기자가 특종한 것도 있습니다. 제가 보도국장, MBC 보도제작국장이었을 때 엑스파일, 홍석현 지금 JTBC 중앙일보 회장이 관련됐던 정치자금 뿌렸던 그 엑스파일을 특종한 것도 이상호 기자였습니다. 그때 제가 보도제작국장 상사였으니까요. 2580 기자였고요.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, 이상호 기자는 우리 MBC에 있는 그 자기들 동기나 선후배들이 사실은 거의 다 피합니다. 제가 사장으로 있던 당시에도 제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. 전화가 한 2차례 저한테 왔습니다. 왜냐? 본인의 인사청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 이후에 제가 위험한 기자가 돼서 만나질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사용하는 오피스텔에까지 그냥 스토커처럼 또 알아내서 추적을 해서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들이대고 계속 유도 질문하는 거죠. 그 유도 질문하는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? 그걸 풀로 전부 다 보도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. 이 스토커 기자가 온 사람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입니다. 옛날에 여러분 2580 엔카를 하던 그 모스크바 특파원도 한 우리 중국 베이징 특파원을 한 신강균 기자, 잘 나가던 기자였습니다. 신강균 기자 기억나실 겁니다. 엔카도 하고. 그 신강균 기자와 예전에 그 보도국장 하던 강성주 보도국장, 그 태영에 있는 사람 만났다고. 이미 그 태영의 그 물사건 관련 건은 이미 보도가 다 끝난 이유였습니다. 제가 그 당시에 보도제작국장이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죠. 그래가지고 그 우리 강성주 제 1년 선배입니다. 보도제작국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태영에 있는 한 분이, 윗분이 안동중학교 선배, 또 신강균 기자의 또 경동고등학교 또 선배, 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또 취재가 끝났으니까 이상호 기자 이렇게 해서 강성주 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죠. 좀 일찍 퇴근하게 해달라고. 제가 이제 가라고 그랬죠. 저도 그 자리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그게 유명한 그 구찌백 사건입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찌백이 아니고 또 유명한 뭐 샤넬백이었다고 하는데요. 어떻든 간에 이상호 기자가 그걸 다 받았으면 다 전화해서 선배드리고 하니까 같이 돌려주자 그랬으면 됐을 텐데, 두 사람에게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 것만 돌려준 거죠. 깨끗한 척하고. 돌려줘도 같이 돌려줘야죠. 선배들에게 의견을 물어서.
뭔지도 모르고 뜯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것 때문에 강성주 보도국장이 해고됐습니다. 예. 나중에 복직됐죠. 제가 정인으로 갔었습니다. 신강균 기자는 그 이후에 방송을 한 10년간 못했습니다. 회사 내에서도 스토커 기자였습니다. 예. 이제는 제가 이런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. 선배로서 나이도 있고 언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상호 기자도 앞으로도 좀 더 조심해서 탐사 기자, 보도 기자를 하더라도 고발 뉴스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단디하고 좀 똑바로 똑띠하는 기자가 되십시오.